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5월 8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요 제어계가 부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요 출력하고 입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 쭉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회로 제어계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개회로 제어계라는 것은 요 출력과 관계없이 신호의 통로가 개방되어 있는 제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미리 정해놓은 그 순서에 의해서 제어가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제어인데, 우리가 일명 시퀀스 제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그 개회로 제어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그 커피 자판기 있죠. 그 다음에 요 신호등,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개회로 제어계인데요. 여러분이 커피 자판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동전을 갖다 커피 자판기에 집어넣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버튼에 그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밀크 커피든 무슨 라떼 커피든 여러분이 그 원하는 스위치를 갖다 누르면 컵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커피 자판기 보면은 컵이 안 나와도 뜨거운 물하고 커피는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뜨거운 물하고 커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몇 초 동안 아니면 몇 분 동안 빨간불,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황색불,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녹색등, 이렇게 그 신호등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거죠. 즉, 그 신호등 근처에 차량이 어느 쪽이 그 차가 밀렸는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냥 계속 제어가 되는 것이 바로 신호등이죠. 이런 걸로 우리가 개회로 제어계인데 신뢰성은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개환 제어계, 우리말로 하면 개환 제어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폐루프 제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놈은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력 값이 목표 값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백이 되는 거죠. 즉,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먹임 제어라고도 해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출력이 요 목표값하고 일치하는가를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괴환 제어계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다음 22번 가죠. 자, 요 제어량을 어떤 그 일정한 목표 값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정치 제어죠. 요 일정한, 요 정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치 제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동 제어의 그 종류, 분류를 한번 보시면 요 추종 제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추종 제어는 목표값이 임으로 변하는 제어인데, 여러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서버 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추적 레이더 있죠. 요 놈이 바로 대표적인 추종 제어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아주 일정한 그 자동 제어인데요. 여러분이 그 항온,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 그 다음에 항습,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장치, 항온 항습계죠. 그 다음에 요 미사일 유도, 요것도 정치 제어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요 비율 제어는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요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보일러의 요 자동 연소, 요놈이 비율 제어.
그다음에 요 프로그램 제어는 제어의 목표값을 미리 정해진 요 규칙에 따라 변화시키는 그 자동 제어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 제어는 요 무인 열차 있죠? 무인 열차 운전이나 아니면 무인 우리 그 승강기, 이놈이 바로 대표적인 프로그램 제어. 그다음에 요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에서 여러분이 커피 자판기, 그다음에 요 신호등, 이런 것이 대표적인 요 시퀀스 제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프로스 제어는 요 공업 공정에서 요 상태량을 요 제어량으로 하는 그 제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3번 가죠. 자, 2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금속을 갖다 양 끝을, 자,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거죠. 요 서로 다른 금속을 어떻게 했어요? 폐회로로 구성했다는 것은 접촉을 시켰다는 거죠. 서로 다른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폐회로 다시 말해 접합을 시켰다는 얘기죠. 양단에 여기에다가 뭐를 줬어요? 온도 차를 주었으면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걸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요게 바로 제어백 효과죠. 요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요 펠티어 효과인데요. 요거는 양쪽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양단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펠티어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제어백 효과하고 요 펠티어 효과는 서로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제어백 효과라는 것은 두 종류의 요 금속을 양단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양단에다가 요 온도차를 주면은 기전력, 즉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그 감지기가 요 열전대식 감지기하고 열 반도체식 감지기. 그다음에 요 펠티어 효과. 이놈은 두 종류의 금속에다가 폐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갖다 흘리면 이 접합 부분에서 온도 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펠티어 효과. 그다음에 요 톰슨 효과는 이 도체인 요 막대기의 양 끝을, 이 끝을 온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를 했을 경우, 그리고 전류를 갖다가 흘릴 때 발열이나 흡열이 일어나는 열전 효과의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4번 가죠. 자, 24번은 요 일정 전압의 요 직류 전원에다가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 흘릴 경우에 전류값을 20%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여러분이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거죠. ohm의 법칙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저항은 전압을 갖다가 전류로 나누어준 값이죠. 그런데 이 전류값을 20% 감소죠. 자, 20% 감소라는 것은 1-0.2에서 0.8로 한다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전류가 1이었는데 그걸 0.8배로 한다는 거죠. 전압은 그대로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0.8분의 1의 I분의 V가 되는 거죠. 처음 그 저항값이 I분의 V죠. 요 놈이 처음 저항값이죠. 요거에 0.8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분의 1이 이게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이게 1.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값은 처음에 1.25배가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25번으로 가죠. 자, 제어량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제어량에 주어지는 양으로서 요 제어부에 출력이 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조작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피드백 제어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 입력, 그 다음에 제어 요소였죠. 그 다음이 제어 대상. 자, 기준 입력에서 제어 요소로 가고요. 제어 요소에서 다시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건데, 요 피드백 제어는 항상 여기에 비교부가 있죠. 그래서 요 제어 대상 쪽에서 다시 리사이클 돼가지고 비교부로 오는데, 항상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하는 요 검출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작 신호가 들어가면 바로 이게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제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량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동작 신호에서 제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어 대상에 주어지는 양으로서 제어부에 요 출력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조작량이 되는 거죠. 다음은 26번으로 가죠. 26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오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소방전기 일반에서 매번 나와요. 변압기의 내부 회로 고장 검출용, 비율 차동 개전기,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은 단상 반파 정류회로 해서 출력되는 요 전력 P는 뭐예요? VI죠? 자,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 뭐예요? V는 IR이니까 I의 제곱에 R이 되겠죠? 그 입력 전압의 제곱에 I는 R분의 V. 또 요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의 제곱이 되죠. 자, 출력되는 요 소비 전력은, 출력되는 전력은 전압의 제곱의 비례 맞죠? 자, 입력 전압에 비례되는 거 맞고요. 부하 저항의 비례 맞죠? 입력 전압의 비례가 아니고 입력 전압의 제곱의 비례죠.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이 바로 맞는 거네요. 입력 전압의 제곱의 비례. 2번이 입력 전압의 비례가 아니고 입력 전압의 제곱의 비례죠. 부하 저항의 비례라고 했는데 부하 저항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바로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28번은 105옴 저항 3개를 같은 전원에 요 델타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Y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의 선전류의 크기의 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요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각 결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결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일 경우에는 이 선간 전압을 우리가 VL로 하고요. 요
상전압을 우리가 VP로 했을 때, 요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선간 전압하고 요 상전압은 서로 같죠. 이에 비해서 전류값, 그 다음에 상전류를 우리가 IP로 가정을 했을 때, 요 선전류는 요 상전류 값의 몇 배냐면 루트 3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Y결선 있죠? 또는 이걸 스타결선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성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Y결선일 경우에 요 선간 전압을 우리가 VL, 요 상전압을 우리가 VP라고 했을 때, 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냐면 루트 3배예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상전류를 우리가 IP라고 했을 때, 이 선전류하고 요 상전류하고는 그 서로 같다는 거, 요 두 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결선 시에 이 선전류 값은요, R분의 루트 3V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Y결선일 경우에 선전류는 루트 3 R분의 요 V라는 거, 요 세 가지, 즉 델타 결선일 때 선전압은 상전압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그 다음에 그 선전류 값은 R분의 루트 3V, 그 다음에 요 Y결선일 경우에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그 다음에 요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다는 거, 그 다음에 Y결선일 때의 그 선전류 값은 루트 3R분의 V라는 거,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Y결선으로 접속할 때 하고, 델타 결선으로 결선할 때 하고, Y결선으로 접속할 때 그 선전류의 비죠. 즉, 델타 결선했을 때 그 선전류, 그 다음에 Y결선으로 했을 때 선전류 값의 비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델타 결선일 경우에 선전류는 R분의 뭐예요? 루트 3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Y결선일 경우에는 루트 3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3배가 되는 거죠. 지금 왜 여기 요 105옴 저항이 3개니까 서로가 다 같으니까 여러분이 100을 대입해도 값은 같아요. 그냥 R로 표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델타 결선하고 요 Y결선에 대한 선간전압, 그 다음에 요 선간전류, 그 다음에 그 델타 결선일 때 그 선전류 값하고 요 Y결선일 때 그 선전류 값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29번으로 넘어가죠.
자, 29번은요. 한 조각의 요 실리콘 속에다가 많은 요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다이오드, 뭐 저항, 어떤 기판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저항, 뭐 그다음에 뭐 다이오드, 그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가 집합시켜 놓은 하나의 그 회로가 되겠죠. 이런 걸 무슨 회로라고 해요? 이게 집적 회로라고 해서 요 IC라고 해요. 그래서 IC의 그 약자는요. 이게 인터그레이트죠. 인터그레이티드 서큐이트죠. 요거의 그 약자예요. 인터그레이티드 서큐이트의 약자인데 이걸 우리가 IC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집적 회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하나의 기판 안에다가 여러 개 뭐 다이오드라든가 뭐 컨덴서라든가 아니면 뭐 저항 이런 거 갖다가 집적시켜 놓은 회로예요, 하나에. 여기 그 포토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빛을 받으면 바로 동작되는 그러한 그 반도체 소자죠. 그다음에 요 서미스터는 뭐예요? 요것도 반도체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감소하는 그러한 그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내려가는 이러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낸 반도체죠. 그다음에 요 바리스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서지 전압으로부터 요 보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서미스터는 어디에 많이 써요? 온도를 이용하는 계측기기에 많이 쓰는 거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다가 이용한 반도체 소자라는 거죠. 다음 30번 나가죠. 자, 30번은 요 변류기에 결선된 요 전류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환하는 방법. 자, 이건 여러분이 실기에서도 또 나가는 건데요. 자, 이 변류기는 뭐예요? 누설 전류를 갖다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ZCT죠. 이런 그 누설 그 변류기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다 전류계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설이 생기지 않으면 여기에 자속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즉 Y1하고 Y2가 서로 항상 같아요. 근데 여기 어느 쪽에서 한 선이 누설이 되면은 바로 경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류계를 갖다가 교환할 때는 요 변류계의 요 2차선을 단락을 시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변류기의 2차를 갖다 단락시키고 한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요 30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